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의 그림자 속 배신자들, 을사오적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물들을 떠올리시나요? 1905년 일본은 우리나라를 억압하고 무력으로 삼키려 했습니다. 그때 조선의 고위 관료 5명이 일본과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했죠.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근택입니다. 이들은 일본의 앞잡이로서 우리 민족의 이익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주 독립은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 5명은 을사오적으로 불리며 역사의 배신자로 기억됩니다. 역사를 잊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역사를 마음에 새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 배신은 언제나 혐오와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완용이 저지른 배신은 그 어떤 배신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1905년 굴욕적인 을사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완용은 일본과 비밀 협정을 맺고 조선의 외교권을 넘겨버림으로써 우리 민족을 배신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와 함께 을사오적이라 불린 5인의 매국노들, 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하고 잔인했던 자가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이완용은 1907년 정미 7조약에서도 앞장서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해서 이는 대한제국의 군사적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한제국의 완전한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이완용은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받고 재산을 축적하는 등 친일파로서 개인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역사의 치욕으로 민족 비극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조선을 팔아넘긴 역사의 배신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의 죄악이 아직도 멈추지 않은 후예들이 우리 속에 살아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역사 속 매국노 권중현이라는 인물입니다. 권중현은 어떤 인물일까요? 농상 공부 대신으로 을사늑약에 찬성한 매국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역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막아낸 명장 권율의 구대손이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순신 장군의 구대손 이덕수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호북연자, 호랑이 아버지 밑에서 개가 태어났다는 속담처럼 이완용에게 대일본제국이 조선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입혀주신다면야 기꺼이 찬성할 것이라는 거짓말로 자신의 입지만 생각했습니다. 역사적 영웅들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가 왜 이토록 비루한 삶을 살았을까요? 배신과 아이러니로 가득 찬 권중현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배신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근택 본명은 이근용이었는데요. 1905년 을사조약을 적극 찬성한 법무대신이었습니다. 조약에 반대했던 이하영 법무대신을 대신하여 자리에 오른 이근택은 자신이 찬성한 을사늑약으로 앞으로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며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배신감에 분노한 여종이 부엌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나라에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은 당신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찌 목숨을 바치지 않는가, 걔보다 못한 놈이다. 나는 비록 천한 하인이지만 걔를 섬길 순 없다. 내 칼은 약할지라도 당신을 능지처참할 수 없다는 게 한스럽다. 이제 전 주인에게 돌아가겠다. 하인조차도 그를 경멸하며 나라를 배신한 자라고 질타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 꿈꾸던 세상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고 역사를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한 명 이지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흥선대원군의 형인 흥인군 손자로 태어나 왕족이었던 이지용. 원래 이름은 이영구였는데 이재경으로 바꾸고 또다시 이은용 그리고 또다시 이지용으로 개명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자주 바꿨을까요? 결국 이지용이란 이름으로 1904년 2월 일본 외무대신 하야시 곤스케와 한일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막대한 1만엔을 챙겼습니다. 1910년 이지용은 한일 병합조약 체결에도 한몫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백작 자귀를 받고 조선 총독부 고문 자리에 올랐죠. 근데 이 매국으로 받은 돈 어떻게 썼을까요? 이지용은 이 돈을 도박으로 다 날렸어요. 나라를 팔아먹고 그 돈을 도박에 탕진했던 거죠. 결국 돈이 전부였던 겁니다. 기껏 도박으로 나라를 팔아버린 이지용이었습니다. 을사오적 중 한 사람, 박재순. 대한제국 시절 내각 총리 대신까지 지낸 인물이었죠.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충청감사 재직 시절 일본군과 손을 잡고 우리 백성들을 토벌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우리의 주권을 짓밟은 을사늑약 당시 그는 외무대신 자격으로 일본의 하야시와 늑약을 체결한 오적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대표적인 친일파로 아들 박부양까지 친일파 가족으로 부유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박재순의 손자 박승효 선생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일 행보에 깊이 심한 자괴감을 느끼고 가문을 속죄하기 위해 일본군을 탈출, 광복군으로 들어가 항일운동을 하였습니다. 박씨 성을 버리고 가명을 사용하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재순 가족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이 5명의 배신자가 다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배신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을사늑약은 우리가 아는 악명 높은 5인의 반역자들만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배신자들이 더 있습니다. 고종 황제를 협박한 국내 부대신 이재극, 처음에는 조약에 반대하다가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 변신한 법무대신 이하영, 그리고 합병 이후에도 친일파로 살며 훈장과 자기까지 받은 탁지 부대신 민영기, 을사 삼흉이라고 불리는 이 세 사람 역시 을사조약의 숨은 주범이었습니다. 이하영은 입장을 바꾼 뒤 박재순보다 더욱 과격하게 을사조약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신자들 사이에서 딱 한 사람의 의로운 외침이 있었습니다. 바로 꿋꿋하게 조약에 맞서 싸운 한규설 대신입니다. 그는 유일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 그 용기의 대가로 파직되었습니다. 왜 이런 배신자들의 망령이 아직도 우리 정부에 남아있을까요? 홀로 맞서 싸운 용감한 영웅 한규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을사오적 암살단에 대해 알아볼게요. 단순히 실패로만 알려진 이들의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1907년 2월 나철을 중심으로 200명이 자신회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을사늑약에 동의한 매국노 을사오적을 제거하려고 했죠. 정당성을 주장하는 문서까지 만들고 3번이나 암살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죽이진 못했지만 권중현을 저격했고 나머지 목표물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체포된 강상권은 의연한 태도로 죽고 사는 것은 처분에 맡기겠다며 대한국인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나인영과 오기호는 자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0명이 체포되어 유배형을 받았지만 1907년 12월 고종 황제의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억하며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널리 알려주세요. 1906년 2월 16일 밤 기산도는 김석항, 김일재의 지원을 받아 을사오적 중 이근택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이근택 집으로 쳐들어간 기산도는 13차례나 칼을 휘둘렀지만 목숨을 끊지는 못했습니다. 체포된 기산도는 을사오적을 살해하려는 사람이 어찌 나 혼자이겠느냐. 탄론한 것이 그저 한스러울 뿐이다라며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의 말은 온 국민의 분노를 반영하고 있었죠. 기산도와 김석항을 포함한 11명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석방된 후에도 그들은 임시정부를 위해 자금을 모으고 의병활동에 참여하며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오적에 대한 수많은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꺾이지 않는 저항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간절한 애국지사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역사에 숨겨진 영웅 이재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87년 평안도에서 태어난 이재명. 1907년 귀국한 그는 위대한 독립운동가 안창호와 함께 조국의 해방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1909년 이재명은 첫 번째 큰 계획으로 이토 히로부미 암살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얼마 후 해올빈에서 안중근 장군의 의거로 사망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합니다. 바로 매국노 이완용을 처단하는 것이죠. 이완용은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12월 22일 이완용이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을 알게 된 이재명은 어느 군밤 장수로 변장합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 이완용을 향해 3번 찔렀습니다. 이완용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완용을 죽이지 못한 이재명이 22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습니다. 안타까운 대한청년의 희생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막바지에 이른 운명적인 순간, 민영환 의사는 국가를 위해 비장한 결단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조선의 근대화를 추구했던 민영환. 하지만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그는 의정 대신 조병세를 대표로 반대파 신하들과 함께 강력한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본 헌병대는 조병세를 체포했습니다. 이러한 탄압에 굴하지 않은 민영환은 스스로 대표가 되어 다시 한번 상소를 시도했지만 결국 민영환 의사는 1905년 11월 29일 오후 3통의 유서를 남긴 채 비통한 자결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의 자결로 조병세, 홍만식, 이상철이 자결로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국가를 위해 언제나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배우고 기억해야 합니다.